일단 이육사의 노정기와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그러니까 공통점 구간이야. 화자가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회고가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아, 나는 진짜 인간이 너무 별로야 하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드러내는 게 공통점인데, 이육사의 노정기에서 노정이란 거쳐 나가야 하는 길이나 과정,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부조리한 현실, 그러니까 이육사의 시를 우리가 여러 번 접해봤으니까 이육사 시에서 부조리한 현실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불안과 고통,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노정기라는 제목의 의미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고달펐어에 대한 기록. 한편 질투는 나의 힘 이라는 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구간인데,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 왜 우리가 타인을 질투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기도 하지 않나요? 그쵸?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이 있어. 걔는 공부를 엄청 잘해. 저 자식을 보면 아, 나도 1등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내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 나도 빨리 돈을 모아서 아파트 사고 싶다 막 이런 거. 또는 SNS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파리에 가 있어. 아, 나도 파리에 가고 싶다. 나도 열심히 돈을 벌거나 계획을 세워서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에너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나의 삶의 동력이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 여러분 성찰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엄밀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학작품 기출에서 성찰은 굉장히 너그럽고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성찰에 너무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성찰은 그냥 좀 진지하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야. 약간 진지할 때 우리가 성찰, 오케이. 자, 요런 너그러운 기준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성찰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아, 나는 진짜 인간이 너무 별로야. 근데 이거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는 좀 별로야 라고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는 못하고 남을 질투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별로다. 그럼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찾았어야 하는 거네요. 그럼 얘는 내가 지향하는 바이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건 내가 지양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만 해서 나는 좀 내가 싫다. 그런 거였어. 그치?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시는 노정기라는 제목인데요. 노정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한 기록이 노정기. 자, 우리가 이육사의 작품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백마 타고 온 초인,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나요? 광야, 그치? 그 다음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절정,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이육사의 이 노정기는 다른 이육사의 시와 굉장히 차별적인 독특한 지점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육사의 노정기가 만약에 시험범이면 나머지 시 중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비교대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육사의 노정기는 만약에 이게 내신에서 시험범위에 해당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나머지 이육사의 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지점을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연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연부터 비유적인 표현이 막 등장해.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그럼 목숨이 원관념이고 깨어진 뱃조각이 보조관념이라 나의 목숨을 깨어진 뱃조각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럼 나의 목숨이 어떻다는 거야? 깨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깨어졌으면 온전하지 않은 상태. 나의 목숨이 온전하지 않고 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물이 막 들어오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근데 난 지금 깨진 상태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설프다는 인식. 삶의 티끌. 그러면 의를 우리가 여러 번 배웠듯이 의는 무슨 뜻이야? 시에서 뭐뭐이라는, 삶이라는 티끌만. 그럼 얘가 원관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인 거 아니에요? 근데 티끌은 먼지잖아. 그럼 티끌은 먼지니까 더러운 것이고, 삶이라는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메었다. 자, 포범, 별표 붙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배라는 직물로 돛을 만든 배. 근데 배라는 게 원래 너덜너덜한 직물이에요. 원래 너덜너덜해. 근데 그게 오래되면 더 너덜너덜하겠지. 그러니까 오래 묵은 포범은 이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너덜너덜한 배처럼 달아메었다. 지금 여기서 깨어진 배 조각, 삶의 티끌, 오래 묵은 포범, 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1연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이 되게 꼬질꼬질하다는 걸 드러내는 연이었어요. 자,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남들은 젊은 날이 기뻤다고 하던데, 그럼 나는 어떻다는 거야? 나는 기쁘지 않았다의 의미니까, 자, 젊은 날에 기뻤다는 남들과 나는 대조대비가 되는 관계입니다. 밤마다 내 꿈은, 다시 얘가 원관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 별표 붙어 있는데 이 짱크는 배. 근데 어떤 배? 그렇게 막 좋은 배가 아니야. 초라한 배. 초라한 배와 같아. 그럼 얘가 원관념, 얘가 보조관념. 나의 꿈을 이렇게 꼬질꼬질한 배에다가 비유해서, 이 꼬질꼬질한 배가 소금에 쩔고 조수, 파도에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부풀어 올랐다를 내 꿈이 막 커지고 원대해지고 부풀어 오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뜻이야? 시달렸다. 이런 시련과 고난에 시달렸다. 자, 소금에 쩔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깨어진 배조각, 삶의 티끌, 오래 묵은 포범, 짱크는 다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는 그런 시어들이었다면, 여기서 소금에 쩔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이 두 개의 시어는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아니라 내 삶에 지나가는 뭐야? 시련,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항상 흐릿한 밤이었어. 그래서 암초라는 장애물을 벗어나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질까 했는데 태풍이랑 싸워가고, 그럼 여기 시련과 고난이 막 계속되는 거지. 이게 이어지는 환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 나쁜 일이 끊어지지 않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가 있다는 섬. 산호는 보석이잖아요. 그럼 산호도는 어떤 의미야? 산호는 보석이니까 긍정적인 의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내가 있는 곳은 남십자성이라는 별은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야.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그럼 여기서 산호가 있다는 섬과 남십자성,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내가 바라는 거, 희망. 희망이 구경도 못하겠고 희망이 비치지도 않았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물결 밑을 쳤잖아요. 이 감정은 뭔 것 같아? 희망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해요? 절망의 상태. 지금 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쫓기는 마음이야. 그리고 지친 몸이야. 지금 오늘 종민이도 쫓기는 마음과 지친 몸인 것 같은데. 뭐 좀 좋은 것 좀 먹어. 뭐 먹고 있어요? 뭐 먹어요? 한약 먹고 있어요? 아, 한약 먹는데 이렇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큰일이다. 너무 공부를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기대해 볼게요. 아,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막. 그치? 기대가 됩니다. 요새 좀 좋은 거 먹고 있어요? 계속 먹진 않아요? 아, 계속 먹어야 돼. 시연이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시연이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피곤했거든? 너 오늘 약간 말짱하다? 왜 그렇지? 불안하게? 아니, 물론 지난주까지도 시연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치?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아니지. 내가 봤을 때 시연이는 머리로 그냥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야. 되게 진득하게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치? 약간 깔짝깔짝 해보다가 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시연이가 이렇게 피곤해하지 않고 내가 이번 주에 지켜보고 벽 있는 자리에 못 앉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말짱하다. 딱 어떻게 알고? 오늘도 거기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 잘랑말랑 하면 내가 너 이제 가운데 앉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알고. 와, 저 어깨 벽에서 떨어진 거 봐 지금. 진짜.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해야 돼 지금. 시연이는 되게 조금만 해도 되게 금방 확 성장할 스타일이에요. 빨리 조금을 좀 해보세요. 네? 서영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고주정. 자, 여기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인데 그리운 지평선. 지금 내가 배잖아. 나를 지금 배에다가 비유했는데 배가 엄청 막 시달렸어. 암초에 시달리고 막 태풍에 시달리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배가 쉬려면 어디 가야 돼? 땅에, 육지에. 그래서 그리운 지평선인 거야. 여기가 내가 휴식을 기대하는 공간. 여기 가서 나 좀 쉬고 싶어 해가지고 그리운 지평선. 그리워하던 휴식의 공간에 한숨에 기어오르면 휴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궁치는 해초인데요. 좀 약간 더러운 해초. 우리가 좋아하는 미역이나 김같이 맛있는 그런 해초가 아니라 약간 좀 더러운 해초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내가 이제 이 휴식의 공간이 그리워서 육지로 다가갔더니 해초가 나를 막 얽매요. 그럼 여기서 이 시궁치는 나를 억압하는 요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휴식을 얻었어요? 네, 위로를 전혀 얻지 못했다. 휴식도 전혀 얻을 수가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이니까 거미는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거미처럼 보조관념이죠. 그러면 이거의 원관념을 찾아줘야 돼.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거미처럼. 그러면 이 거미의 원관념은 뭐예요? 내가 거미처럼 붙어왔다. 그럼 여기서 거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속성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미의 속성, 물론 우리가 거미에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거미는 어떻죠? 유정이에게 거미는? 거미라고 하면 유성이에게 거미가 주는 이미지가 있을 거야. 뭐예요? 징그러워요? 네. 시연이에게 거미는? 다리가 많다. S예요? S네. 다리가 많다. 종민이에게 거미는? 아, 거미줄이요. S예요? N이에요?
뭐 거미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 같은 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막 징그럽다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냥 거미줄 막 이렇게 다리가 많다. 이거 너무 생명 전공자들 아니에요? 거미의 이미지. 떠오르는 바가 없어요? 어. 저보다 큰 왕거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애닌 척 왕거미를 생각해냈어. 거미 하면 세영 어떤 이미지예요? 네? 징그러워요. 보통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막, 다리가 많다. 막 이렇게. 현민이에게 거미는 어떤 이미지야? 인내심이요? 와, 이런 게 애니지. 거미줄 무슨 이게 인내심, 왜 인내심이에요? 그치. 거미라는 생물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니까, 그치. 인내심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게 애입니다. 거미, 이 떠오른 이미지.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아, 무섭다. 그러니까 거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징그럽다, 뭐 다리가 많다, 뭐 거미줄이 생각난다, 뭐 거대한 왕거미가 있을 것 같다, 인내심이 있다,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거미에 대해서 이 수식어를 반영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나는 사실 거미가 안 싫어요. 나는 비둘기나 참새 같은 게 싫지 거미는 싫지 않거든. 예전에 강의실에서 거미를 기른 적이 있어요. 거미가 나타났는데 사실 거미가 나는 벌레를 별로 싫어하지 않거든. 여기 없어요. 거미를 어떻게 키웠냐면 이렇게 어느 날 거미가 있길래 걔를 종이컵으로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날파리 같은 게 죽으면 혹시 얘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종이컵 안에 넣어주고 이름도 빅토리아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랑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와봤더니 청소하시는 분이 버렸나 봐. 그래서 빅토리아랑 헤어졌는데 혹시 빅토리아가 내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라는 거미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나는 거미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거미에 막 무섭다, 징그럽다 뭐 이런 이미지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미가 항상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새벽 밀물에 밀려온이라는 이 수식하는 요 구간이 우리가 거미를 해석하는 키워드인 거야. 그럼 이제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니까 우리는 이 거미에 어떤 속성을 부여해야 할까요? 네? 근거. 밀려온 이 근거야. 이 거미가 지가 주체적으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새벽 밀물에 떠밀려온 거니까 이 거미는 좀 수동적이에요. 자, 이제 수동적인 거랑 거미를 연결해 보자. 수동적인 성격의 거미랑 연결해 봤더니 다리가 많다가 좀 약간 힌트인데 거미는 몸에 비해서 다리가 좀 부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거미의 속성, 이 밀려온 수동적인 거미를 생각해보면 좀 연약하다. 수동적인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붙어왔다. 근데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내가 의지해 왔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소라 껍질이 지금 어떤 상태야? 다 사가 빠졌으니까 나는 여기에 숨어야 되는데 그 숨을 공간조차 사가 빠졌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 라는 뜻이고 먼 항구의 노정에 여행에 여정에 그 여기가 나의 삶을 말하는 거고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나의 지나간 세월을 들여다보니까 성찰적인 태도인데 서술어의 위치가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붙어왔다 인 거니까 서술어를 앞으로 당겼어요.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도치. 자, 도치의 기법이 사용되면 뒤에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뭔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걸 시에선 뭐라고 해요? 여운을 남긴다. 도치를 통해서 여운을 남기는. 자, 여운이라는 건 엄청 독특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문장이 똑바로 끝나지 않으면, 문장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여운이라는 선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육사의 다른 시와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육사의 절정과 광야와 막 청포도와 여러 시를 하면서 이육사의 어조는 강인한 남성적 어조에 이육사의 태도는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태도였어. 그치? 근데 얘는 어때? 그냥 계속 처음부터 찡찡대잖아. 그냥 뭐 의지나 저항 정신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 힘들었어. 나 좀 쉬고 싶었는데 못 쉬었어. 나 성찰해봤더니 나는 이런 존재더라고. 그냥 이렇게 뭔가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지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육사의 노정기는 다른 이육사의 시들과 좀 비교 대조가 될 만한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질투는 나임.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에요. 30살의 종민이가 19살의 종민이를 떠올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엄청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는 먼 미래를 가정하고 상상하는 중이에요. 힘없는 책갈피는 이종이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종이는 뭐냐면 현재 화자가 글을 쓰는 종이. 현재 지금 화자는 글을 쓰고 있어요. 끄적끄적. 이걸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종이를 접어서 어떤 책 사이에 집어넣어서 책장에 넣어 놓을 거야. 근데 화자의 상상 속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책을 뽑아서 펼쳐본 거지. 그랬더니 그 책장 사이에서 내가 지금 꽂아놓은 그 종이가 툭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읽어봤겠죠? 그럼 이 종이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먼 미래에 내가 그 종이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이 설정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이 종이에 글을 쓰던 그때. 현재. 현재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공장에서 뭐가 계속 튀어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뭐 욕망일 수도 있고 고민일 수도 있고 나는 욕망과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내가 뭔가 바라는 걸 종이에다가 고민하는 걸 계속 적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해놨구나 라고 언제 생각하는 거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보면서 진짜 나는 어리석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해가 되는 설정인가요? 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누가? 내가. 그러면 나의 보조관념이 개처럼, 그럼 나 자신을 강아지도 아니고 개라고 표현하는 건 부정적 자기인식이야. 그치? 그러면서 지칠 줄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건 뭐야?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거니까 이건 헛된 노력. 내가 참 헛된 노력을 끝도 없이 했구나. 바라는 게 많아서 그렇게 살았구나. 여기까지가 먼 미래에 내가 가정하고 상상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는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지금 내가 가진 건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는 무슨 뜻이에요? 젊음을 낭비하면서. 저녁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젊음을 낭비하는 건데 청춘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어떤 감각으로 청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감각으로 청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대상을 우리가 추상적 대상, 관념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대상, 관념. 근데
세워두는 건 거기 서 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눈으로 봐야 알잖아? 그럼 얘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추상적 대상을 시각화한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라는 기법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이런 독특한 기법이 사용됐을 때는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는 꼭 챙겨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이게 뭐야? 나 벌써 19살이네. 벌써 19살도 3월 중순까지 왔네. 를 생각하는 거. 약간 진지하면 성찰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잖아요. 성찰적 태도. 자,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무런 권위도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나는 남들이 하는 걸 그냥 좋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가 어디예요? 이 종이에, 내가 지금 글 쓰고 있는 이 종이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아까 전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종이에 기록할 게 많다고 했잖아요. 왜 때문이야? 나의 욕망과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짧은 글을 쓰려고 해요. 왜 바뀌었어? 내가 성찰을 하고 난 후라서. 그 짧은 글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을 찾아왔는데 결국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보기랑 연결하면, 보기의 내용과 연결하면 내가 뭘 획득하지 못했어? 보기에 내가 획득했어야 하는 게 뭐였죠?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 정체성은 획득하지 못하고 남들을 질투하면서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반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